아찔해. 아찔해. 알고 계시죠? 있었어? 네. 여러분 수강 신청 성공하세요. 파이팅! 안녕. 나 수강 신청 하수 성찬모. 안녕, 나 말하는 감자 강혜민입니다. 수강 신청? 근데 뭐 수강 신청 누가 신경 쓰긴 하나? 나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중간만 하는 이보미. 안녕, 나는 그냥 애매한 최수진. 애매한 최소신이면 최소신 애매. 최혜신. 네. 안녕, 나는 연수만 7년째 수강 신청 중인 연수만 고수 안훈민이라고 해. 반가워. 지금까지 수강 신청을 모두 올클한 지난 학기 4.5를 맞은 조효정이라고 합니다. 4.5 조금 부럽긴 하네요. 네, 열심히 하세요. 저도 비슷하긴 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왔네요. 수강 신청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키워드는? 키워드는 수강 신청할 때 필수로 알아야 될 키워드. 일단은 전공 필수가 있지. 전공 필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선 1학기 때 그 커게하고 마개,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론, 마케팅 개론 그게 있고 2학기 때는 광고학 개론하고 그 이제 PR 학개론 이렇게 4개가 있어. 이걸 이제 전공 4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걸 필수적으로 들어야 다음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부담감 없이 들을 수가 있지. 이건 제가 2학년을 보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전공 필수만 다 들으면 이제 전공은 내 마음대로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규 지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꼭 졸업 과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규 지정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열리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광고 PR 조사, 미디어 플래닝 이렇게 2과목이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광고 기획론, PR 기획론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네, 다 들으셨죠? 저는 다 들었죠. 네. 중수들은 또 이걸 놓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중수 중에 그 뭐더라? 피기를 PD를 못 놓쳤다고 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중수와 고수의 차이점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게 약간 졸업을 약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교양 필수가 조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양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교양이 우리 학교에. 그 중에서도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논사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영어는 1학년 2학기에 열려요. 그다음에 전기형이 열리는데 이거는 2학년 2학기 때 열립니다. 네, 근데 이때 A 학점 이상을 받으면 전기형 2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A 학점보다 미친 거는 전기형 1을 듣게 돼요. 이렇게 전공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양에 있어도 필수가 있어서 이 필수들을 꼭 들어줘야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다 그때그때 듣는 게 좋습니다. 내규 지정 과목뿐만 아니라 교양 필수도 그렇고 그 학기마다 열리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거를 꼭 그때만 들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3학년 때 다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4학년 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약간 그냥 그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은 그때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뭘 흐르듯이. 동기들이랑 같이 안 들으면은 나중에 좀 모르는 사람들하고 팀플하면 소통도 어렵고 조모임 할 때도 약간 그게 방해가 되는 느낌. 그래서 그냥 학기 중에 그 과목이 떠 있으면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강 신청할 때도 힘들어요. 그게 학년마다 인원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만약에 2학년 과목이다 하면 2학년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인원수를 많이 늘려놓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때 열리는 수업이 열렸을 때 그때 제때 듣는 게 좋습니다.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교양 필수에서도 이게 좀 중요한데 저희가 1학기 때 논사글이 열리고 2학기 때 영어가 열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들었어요. 1학기 때 영어를 듣고 2학기 때 논사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는 상경학부 친구들이랑 들었고 논사글은 조영대 친구들이랑 같이 팀플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율전공이라 가능한 얘기고 광홍도 아니요. 광홍도 다 맞아. 들었어. 다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별로 추천 안 드리는 게 일단 1학기 때도 광홍 친구들이랑 듣고 2학기 때도 광홍 친구들이랑 듣는 게 2학년 때 나중에 조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랑 회의를 했을 때 잘 맞는지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제일 같이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광홍 있겠다. 친구들과. 그리고 편해요. 편하고 그리고 근데 또 장점은 나는 그래서 친구들이 다른 과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그쵸. 이런 이런 것도 거 이런 장점이 있긴 해요. 있긴 해요. 네. 또 다른 건 뭐 있지? 저는 드래곤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지. 드래곤볼이 뭐냐면 우선 저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드래곤볼을 6개를 채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오빠 다 채우셨어요? 나 아직 2개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시간표를 짤 때 보면 알 수 있듯이 공통 교양하고 일반 교양으로 교양이 나뉘는데 여기서 공통 교양에서 7개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7개의 영역 중에서 6개의 영역의 과목들을 한 개씩 다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꼭 들어야 하는 영역 2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있었어? 네. 나 일단 확인해 예술과 봐야겠네. 디자인이랑 제2외국어와 한문 이 2개 영역에서는 꼭 한 과목씩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5개 중에서 4개를 더 채워주시면 그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저는 다 채웠어요 벌써. 난 내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노력할게. 큰일 났네. 나는 특성화 교양 정도 생각나는데. 특성화 교육? 네. 그게 뭐죠? 특성화 교양이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그 사이버 강의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되는 맞아요. 필수. 강의가 있어요. 필수. 이거 근데 그거잖아요. 이거 원래 그 기존에는 없었었던 건데 2019학년도 재학생부터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세 개 뭐 있죠? 3개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자인 싱킹, 창업과 실용 법률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졸업 요건이죠? 네, 졸업 요건. 꼭 3개 중에 하나 들으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놓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큰일 났네. 또 뭐가 왔는데? 수강 신청할 때 신경 써야 할 학점 관련 고려 사항은? 졸업 학점이란 게 있어요. 총 132학점을 이수해야 저희 과를 졸업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전공 필수가 포함되어 있고 전공 학점은 5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교양 필수 및 교양 선택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50학점까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전공 학점, 교양 학점 제외한 나머지 학점들은 일반 선택인데 일반 선택은 탁과 전공으로 채우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탁과 전공을 듣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점 따기도 좀 힘들 거고. 그쵸. 그래서 전공 학점이 50학점 이상 이수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듣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장학 요건을 채우려면 일단 무조건 한 학기에 전공 3개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 3개만 들어도 50학점은 그냥 훌쩍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50학점을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긴 해요, 사실. 근데 한 학기에 딱 전공을 나는 장학 요건만 채우기 위해서 9학점, 그러니까 3과목, 한 과목당 3점이니까 3과목만 들어야겠다. 이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나중에 탁과 전공으로 채우기 싫으면은 그냥 광홍에서 한 학기는 뭐 한 3개 들었다가 이번엔 좀 할만하네? 그러면 4개 듣고 4개 들었을 때 힘들었다. 그럼 3개 듣고 그러면 9학점, 12학점, 9학점, 12학점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요. 그냥 4개씩 듣는 거. 물 흐르듯이 들으면은 50학점은 그냥 넘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팁 같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학교에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이런 전공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각자 또 조건들이 있어요. 뭐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36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 졸업학점이랑 뭐 융합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조건 같은 거를 잘 따지셔서 학점을 잘 이렇게 분배를 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장학내규라고 사실 장학내규라고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장학내규 뜻이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제 친구 중에는 이 조건을 못 맞춰서 장학금을 아예 신청을 못한 친구도 있는데 꼭 해당 학기 전체에 15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전공이랑 교양을 다 더해서 15학점 이상을 이수를 꼭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광홍 전공, 저희 학과 전공이잖아요. 광홍 전공을 9학점 이상. 그러니까 3전공이죠.
거의 3전공? 네. 3전공을 꼭 해줘야 된다. 제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된 이유가 그 친구가 아무 잘 몰랐어가지고 처음에 전공 필수 과목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 1학년 1학기에 2개가 열리거든요. 그 2개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 6학점이 채워진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장학금은 9학점을 채워야 되는 거라 전공 선택 과목을 좀 들었었어야 됐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모르고 못 들어가지고 장학금 그거 요건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놓치지 말고 꼭 전공 필수 2개 그리고 전공 선택 하나까지 하나에서 2개까지 네.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내규에 이렇게 전공 필수랑 교양을 더해서 15학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봉사활동도 15시간 이상을 꼭 해줘야 되는데 우리 헌혈 하거든요. 헌혈도 봉사활동에 들어갔는데 이거 헌혈 한 번 하면 그 봉사활동을 채워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 지정 교수님이 따로 계세요. 지도 교수님이. 그게 클래스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넷에 들어갔을 때 있는 지도 교수님한테 SDP 상담을 꼭 받아야 돼요. 거기에 자신의 그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SDP 상담을 받으시는 것까지 인증을 하셔야 그게 장학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거요. 한 학기에 최대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뭐 학점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추가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들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정해진 거는 한 학기에 19학점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학점 2월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학점 2월제가 그 전 학기에 못 들었던 학점을 다음 학기에 2월에서 들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전 학기 때 18학점을 들었다 하면은 나머지 1점이 남잖아요. 그거를 다음 학기로 2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학점이 아닌 20학점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괜찮은 제도. 그리고 이게 학점이 높으면 또 플러스 3학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학점을 3.5가 넘으면은 3점을 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거를 22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이죠. 진짜.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점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학점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성적을 좋게 받으면 좋은 점이 많다. 저는 하지 못했다. 못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3점 그럼 받았는 거 아니었어요? 재수. 맞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영어 과목은 플러스 1학점 더 해준다는 거. 이게 전공을 이제 수업을 영어로 듣게 되면은 뭐 원래 전공들이 3학점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제 4학점으로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1학점을 더 챙겨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러면은 나중에 졸업할 때도 학점을 챙겨서 더 이제 편하게 챙겨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영어 전공을 이제 필수로 들어주면 좋다. 이거는 말해주고 싶네. 이번에는 학부 영어 전공 졸업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졸업할 때 저희가 공인 어학 능력이 필요해요. 토익이나 토플 등이 일정 점수 이상을 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 학기 과목 중에 영어로 2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서 1과목 이상을 B를 맞으면은 토익이나 토플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보통 1학년이나 2학기 때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과목을 영어로 들으면 그게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영어 과목은 저희가 원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뭐 30%까지만 A 학점, 뭐 몇 %까지만 B 학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절대평가로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학점 따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교수님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약간 선배들 후기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게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교수님 영어로 듣는 게 좀 쉽나 이런 거 좀 잘 캐치해서 그런 거 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영어 수업인데 내가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수업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영어랑 한국어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수업 듣는데 많이 막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대신 시험 문제도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수능 공부는 하셨으니까 영어가 들을만해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안 쪼셔도 돼요. 네. 재수.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그래. 담아두기. 담아두기는 정말 중요한 거지. 물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해보지 못한
입장이지만 담아두기 했을 때 좋은 점은 담아두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에 너무 갭이 크다는 거야. 담아두기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정말 크게 올라가.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열리는 날이 있다고 해서 그 수강 신청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담아두기 날도 기다려서 그 담아두기 때 과목들을 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담아두기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2차가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냥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1차는 수요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담아둔 인원들 있잖아요. 그 인원들을 보고 학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야, 이 정도의 학생들이 이 수강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 수요 조사를 받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1차 단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수강 신청 꼭 성공하려면 1차 단기를 꼭꼭꼭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정원을 20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1차 담아두기 때 22명 정도가 이거를 신청했다. 그러면 아, 학생의 수요가 조금 더 있구나 하고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가 진짜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그리고 2차 단기 진짜 중요하죠. 2차 단기도 중요한데 1차 단기 때는 주로 전공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수요를 좀 조사를 많이 하는데 2차 단기 때는 웬만한 전공과 그 교양들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안 담아두시면 수강 신청 기간에 내가 수강 신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 불불불불 떠가지고 아찔해. 1차 담아두기는 대부분 전공이 열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막 다 짜진 않고 1차 담아두기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교수님 수업, 내가 듣고 싶은 시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만 딱 신청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 이거 듣고 싶으니까 너무 애들 많으면 늘려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담아두기에 했던 거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딱 시간표가 2차 담아두기 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2차 담아두기는 1차 담아두기랑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진짜 수강 신청을 위한 장바구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에서는 결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는 거고 2차 담아두기에서 일단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장바구니에 이렇게 다 담아놔야 돼. 안 그러면 수강 신청할 때 하나하나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다 담아놨으니까 그거 버튼 하나로 이미 신청을 한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동시에 저희- 신청이 돼요. 신청을 안 하면은 이제 나는 광고 홍보학부 전공 들어라 하고 직접 찾아야 돼요. 되겠어요? 그 담아두기 한 친구들이 클릭 한 번 할 때 그걸 버튼을 계속 누르면 정말 손해겠죠? 선착순 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차는 진짜 정말 중요하고 2차도 중요하지만 1차도 완전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담아두기를 할 때 그때부터 시간표를 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경쟁률을 봐. 그리고 내가 너무 빡빡한 수업만 내가 다 듣고 싶다고 경쟁률이 높은 수업만 시간표에 다 짜버리게 되면 수강 신청할 때 또 망해요. 이거 수강 신청을 성공하기 위한 팁 중 하나인데 담아두기를 할 때 경쟁률이 너무 높은 과목들을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두기 할 때 그 경쟁률 다 보이거든요. 2차 담아두기 기간에. 그거 잘 보셔서 시간표를 딱 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담아두기로 할 때 약간 시간표 분배를 여러 개 해놔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뭘 어떻게 대처할 건지 시간표를 여러 개를 이렇게 짜놓은 다음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 이 시간표, 이게 실패했을 경우 이 시간표 이렇게 여러 개를 짜놓는 것도 약간 좋아요. 이런 건 팁. 그래서 1학년들도 이제 담아두기 1차 담아두기 2월 4일, 5일 이렇게 있는데 그 담아두기 기간 꼭 놓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처럼 수강 신청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하면서 응원해주고 싶네요. 파이팅! 화이팅! 솔직히 수강 신청이 거의 학교 생활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작 올클로 시작하길 바랄게요. 올클럽 3.5도 기원합니다. 4.0도 4.0도 넘어야겠죠? 3.5도 기원합니다. 네. 안녕. 안녕. 여러분도 수강 신청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원래 실패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니까 한 번쯤 말아먹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저희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강 신청 성공하세요. 파이팅! 진짜. 뭐야? 전화 왔어? 여보세요? 나도 왔는데? 여보세요? 시너지의
시시콜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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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의 시시콜콜. 다시 하면 안 될까?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